자, 이어서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IV 특성이죠. IV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봤다시피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폭이 Z가 되겠고, 아까 WHA는 우리가 말했었고, 이제 이 위치에 따라서 보기 위해서 여기 이 dx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이 x방향의 채널 랭스고 y방향의 채널 랭스는 z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채널 내에서 그것도 이제 x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의 저항값을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B저항에다가 채널 랭스 곱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뭘로 해야 되죠? 면적은 그 x1대의 면적을 계산해야 되니까 EZX, 그러니까 EH가 이거니까 여기에 Z를 곱하면 그 면적이 되겠죠? 그 DX에서의. 그래서 이렇게 RX는 이러한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한 이 L도 어떻게 구해야 되죠? L도 마찬가지로 미분소를 해줘야 되겠죠? 이 dx로. 그래서 L도 dx로 돼서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Rx겠죠? 그래서 V는 IR로부터 오메 법칙으로부터 ID를 구할 건데 R분의 V니까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쵸? 여기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여기서 Vx, 그러니까 X 위치에 따른 V 값은 VD의 자리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채널을 보는 거잖아요. 채널에서는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VD죠. 이렇게 걸리는 게 전압이니까. 여기서 얘에 걸리는 거는 결국 디플리션 리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 채널에 V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Vx의 자리는 VD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 hx를 구해볼 건데 hx는 뭐죠? hx는 a-wx라고 쓸 수 있나요? a-wx라고 쓸 수 있죠. wx가 뭐였죠? 우리가 w가 뭐였죠? w가 이러한 식이었는데 이건 어디에서였죠? x는 l에서였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 vd의 값이 vd가 들어간 게 x는 l에서기 때문에 들어간 거겠죠? 그럼 x가 x일 때는 vx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vgx를 넣어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를 이렇게 묶어서 해주면은 a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분모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거 봤던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VP로 봤던 이 식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VP로 치환을 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ID를 이렇게 구했고 H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ID dx는 이러한 식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ID를 이제 dx로 이제
적분을 할 건데, 그러면 0부터 L까지 하고, V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부터 VD까지 해주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거 우리가 적분을 잘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id는 G0VP, 근데 여기서 G0는 이걸 묶은 거예요. id는 G0VP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게 핀치 오프 전일 때의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핀치 오프 되기 전에 i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핀치 오프가 됐어요. 핀치 오프가 됐으면은 어떻게 되죠? 핀치 오프일 때는 얘가 뭐죠? VD-VG가 VP잖아요. 핀치 오프 볼티지잖아요. 핀치 오프가 됐을 때 VD-VG는 핀치 오프 볼티지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줘서 얘랑 이 항이랑 이 항을 변형을 해주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변형해주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빼먹었던 게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V0를 고려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V0, VG-V0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ID saturation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핀치오프 이상일 때는 얘 VG의 값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핀치오프 볼티지 정해진 거잖아요. V0로 정해졌죠? 그러면 VG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스펫을 볼 거예요. 모스펫을 볼 겁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일단 이렇게 생겼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deal MOSFET. MOSFET은 MOS 캐피시터예요. 캐피시터. 그러니까 MOSFET은 이제 이 채널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MOSFET은 그냥 MOS 구조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MOSFET, 캐피시터. 이렇게 해서 특성을 특정하거나 할 때 이 MOSFET 소자를 이용해서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NMOS를 볼게요. 채널이 N채널인 겁니다. NMOS는 채널이 N채널이다. 그래서 P타입 기판에 이 소스는 N 플러스 소스를 사용합니다. 드레인하고. 자, 그래서 MOS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를 걸어줬을 때 게이트에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이쪽에 되고 그러면은 얘 인설레이터니까 분극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극 현상을 일으키게 돼서 여기 위쪽에는 플러스 여기 아래쪽에는 마이너스가 맺히게 되고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P타입 실리콘에 있는 많은 홀들 그러니까 익스트린직 홀들이 가서 모이게 됩니다. 이거를 accumulation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반대로 여기에 분극이 반대로 걸리게 되고 이 채널 표면에 플러스 전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홀들을 밀어내게 되는데 밀려납니다. 홀들이 이 익스트린직 캐리어들이 밀려남으로써 여기에 있는 이제 그게 생기겠죠. NA-가 생기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플리션 상태라고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플러스를 걸어주는데 일정 전압 이상 걸어주면 어떤 특정 전압 이상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홀이 더 밀려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즉
인트린직 캐리어겠죠? 인트린직 마이너리티 일렉트론들이 이제 채널을 이 표면에 붙어서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쵸?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가장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 그러니까 P타입의 홀들이 다 좀 이미 많이 좀 쓰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쓰일 수가 없어서 인트린직 캐리어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밀집됐다.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 표면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다 보면 밴드밴딩이 심하게 돼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표면에서 N타입처럼 작용을 하게 돼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표면에 붙게 되고, 이 상태를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 메탈이랑 세마이컨덕터의 이 퍼미 레벨이 같은 경우, 이때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큐뮬레이션을 먼저 보면 이쪽에 마이너스를 거는 거고 이쪽에 플러스 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에너지의 에너지니까 올라가고 내려가죠. 오히려 올라가고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인슐레이터 영역도 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모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압이 여기에 걸릴 거 아닙니까? 걸리는데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도 휘게 됩니다. 여기도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휘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위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MS 컨택과 다른 것은 옥사이드에도 필드가 걸린다. 그래서 옥사이드에서 분목되는 요소를 빼고 나서 밴드밴딩이 일어난다. 이 점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H 플러스가 엄청 많겠죠? 머저리티 캐리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홀 입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반면에 플러스를 걸게 되면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되고 홀들이 오히려 장벽이 높아서 밀려나게 되는 거겠죠?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플러스를 많이 걸어요. 어느 순간 플러스를 많이 걸게 되면은 이 표면에서 거의 N타입이 됩니다. N타입이 되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미끄럼틀이죠. 얘한테는 굉장히 내려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벌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벌전이 일어날 때의 기준은 이 표면에서의 이 전위 차이가 이 파이 F일 때인데, 이 파이 F는 EI랑 EF의 차이입니다. 벌크에서 이거의 2배가 될 때 인버전이 일어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파이 F는 EI-EF니까 우리가 이 캐리어 농도 구하는 이 식에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버전도 구할 수 있습니다. 2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이제 MOS를 이렇게 해서 얘 CV 커브를 측정을 할 건데, CV의 이제 특성을 볼 건데, 먼저 다시 VG에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즉 어큐뮬레이션일 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차지 덴시티예요. 차지 덴시티. 우리가 그때 PN 정션에서도 봤었던 차지 덴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메탈에 일단 여기 인슐레이터니까 차지가 없어요. 차지 없고 양쪽에 이제 차지가 인슐레이터니까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캐패시터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차지가 여기 마이너스 모이게 되고 플러스 모이게 되는데, 더 많이 걸면 많이 걸어줄수록 이렇게 이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이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C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여기에만 존재하죠. 이 영역이 인슐레이터잖아요. 인슐레이터. 자, 반면에 캐리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반면에 이제 디플리션 영역을 봤을 때, 디플리션 영역을 보게 되면 플러스를 걸도 메탈 쪽에 그래서 걸어줄수록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디플리션 되죠. 이제 디플리션 되는 거는 이 뒤로 가는 거잖아요. 차지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차지가 쌓이는데 어떻게 쌓여요? 얘가 밀려나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에 계속 이렇게 캐리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NA-가 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이 영역, 이 밀려난 영역, 여기에 차지는 있지만 캐리어 있나요? 캐리어가 없죠. 인슐레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캐패시턴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옥사이드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를 두 개를 붙여놓은 역할이 된다. 근데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더 작아지겠죠. 캐패시턴스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야 더 크잖아요. 물론 두 개 물질이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서 결국에 작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작아지는 거라고도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벌전이 일어나면 다시 전자가 여기로 모여요. 캐리어로 모이니까 이 표면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다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가 그냥 옥사이드다. 옥사이드에서의 캐패시턴스랑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면, 네, 근데 이제 이 AC로 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하이 프리퀀시가 되면은,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인버전이,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느려요. 인트린직 마이너리티 캐리어라 느려 홀보다. 그래서 그거를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못 따라올 수 있어서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디플리션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딥 디플리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프리퀀시가 너무 빠르면 디플리션이 더 일어나요. 네. 이게 인버전이 발생되려는 그 여지조차 주지 못해서 오히려 이 차지는 더 커져야 되는데, VG는 더 커져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더 디플리션 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딥 디플리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C가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커브를 CV 커브를 그려보면은 엠모스의 경우에서는 이 V0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됐다가 이 C가 그러면은 C 옥사이드죠. 여기가 C 옥사이드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 여기 디플리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인버전이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그리고 혹시 하이 프리퀀시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딥 디플리션이면 더 내려간다. 이러한 식이 CV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옥사이드의 특성을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CV 커브는 인터페이스 퀄리티, 옥사이드 차지 등 모스 디바이스의 피지컬 파라미터를 분석할 때 유용하다. 왜냐면 옥사이드에 이게 이상적인 그래프인데 옥사이드에 막 뭐 차지들이 껴있고 뭐 하다 보면은 얘가 좀 일그러지게 나와요. 그걸 보고 옥사이드의 막질이 좋구나 안 좋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값들을 다뤄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눈 이제 똑바로 뜨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차지 덴시티를 먼저 이제 볼 건데, 일단 넓이는 고려 안 한 값임이라고 써져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PN 정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차지 계산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NA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P0 X P0 곱하기 A 이렇게 곱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넓이는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네, 넓이가 고려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Q 메탈, QM, 즉 QM이죠. Q 소문자 M으로 할게요. 나중에 또 대문자 M이 나오기 때문에 QM은 여기랑 차지가 똑같아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Q 세마이컨덕터. 왜냐면 얘는 양수죠. 얘 음수잖아요. 두 개 절대값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고. 그러면은 뭐입니까? 여기서 QNAW QNAW W 곱하기 NA 곱하기 Q 우리가 그때 했었던 그거죠. 그러면 얘 양수죠. 왜 양수예요? 얘 음수해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그런 겁니다. 양수를 바꿔줘야 되니까 얘 양수고 얘는 뭐예요? 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준 겁니다. 양수를 해주려고. 이 QN은 뭐냐면 인버전일 때의 차지 1번 인버전에 의한 차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디얼임으로 메탈과 세마이 컨덕터의 이 퍼미 레벨이 같다. 그거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해줬을 때 밴드 밴딩에 옥사이드 밴딩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걸어준 V 밖에서 걸어준 V 있죠. V는 VI 인설레이터에서의 V랑 여기 표면 이 옥사이드랑 세마이컨덕터 표면에서의 그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밴딩을 더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식이 있었고 그럼 우리가 VI를 구해볼 건데 VI는 어떻게 구할까요?
Q는 CV죠. Q는 CV. V는 그럼 C분의 Q입니다. C분의 Q. C분의 Q면 여기 인솔레이터에 대해서 하니까 CI 분의 QS. QS래요. 근데 왜 QS죠? 여기서 이 인솔레이터에 의해서 생긴 차지가 QS죠. 그래서 QS로 쓰는 겁니다. 이 세마이컨덕터예요. 세마이컨덕터. 그래서 QS예요. 그리고 얘가 음수잖아요. 그쵸? QS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CI가 뭐냐? CI는 유전상수에다가 D분의 A 곱한 건데 여기서 면적을 뺐어요. 아까부터. 그래서 D분의 유전상수 인슐레이터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얻어집니다. 됐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여기서 QNAW 있었잖아요. 그래서 W를 어떻게 구할 거냐? W는 애초에 뭐죠? 이거는 우리가 PN 정션에서 W 구했을 때는 보세요. PN 정션에서 W 구했을 때는 이 양쪽 W를 구했죠. 근데 여기는 한쪽이 옥사이드예요. 옥사이드. 그래서 ND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A분의 1 플러스 ND분의 1에서 ND를 그냥 없앤 거고요. 그거를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구한 방식 그대로 얘 구해서 이 입실론제로 구해서 해봤는데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V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 V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 우리가 W 봤을 때 이 양쪽 사이에 전압 차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넣으면 되겠어요? V를 파이 S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 세마이컨덕터 쪽에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Wmax일 때 Wmax라는 소리는 이제 인버전이 딱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디플리션 최대로 됐을 때 그때의 그 지점의 W니까 이 파이 S를 2파이 F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파이 F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Wmax를 우리가 구해보면, 얘를 구해보면 이 파이 F를 가지고 10까지 넣어서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플리션 리즌의 차지 덴시티를 구해보면 그걸 Q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최대죠. 최대 차지잖아요. 디플리션 최대 차지. 그러면은 그거를 뭘로 구해야겠어요? 마이너스 QNAWmax로 구하면 되겠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QD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대로 구해야 되니까 최대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디플리션에 의한 이거였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에서의 이거를 Wmax를 넣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T를 구할 건데, VT는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게 하는 볼티지예요. 볼티지. 그러면은 V는 기본적으로 VI 플러스 이 델타 S잖아요. 근데
이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게 하는 애니까 얘를 2πf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이 ci분의 qs qs인데 그쵸. 스트롱 인버전일 때 인설레이터의 V. 스트롱 인버전 일어나게 하는 볼티지. 여기가 왜 QD가 올까? 스트롱 인버전일 때 인설레이터의 V. 스트롱 인버전일 때 인설레이터 Q를 구하면 스트롱 인버전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지점이다. 시작되는 지점이죠. 시작되는 지점. 스트롱 인버전이 시작되는 지점. 그 시점에서의 V는 아직 이 QN이 포함되지 않은 그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QD가 되는 거예요. 여기 QS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세마이컨덕터가 맞아요. 여기서는 세마이컨덕터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인버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그러면은 전화가 더 많을 테니까 그때는 이게 맞는데 여기서는 VT를 구할 때는 여기를 QD로 해야겠네요. 그쵸? 맞죠? 더 넘어가면은 그게 VT 지점이 아니니까. 네, 일단은 좀 설명이 중구난방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